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의 주제는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핵심인 운영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 장에서는 운영체제 구성 및 관련 기술 및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운영체제가 있어야 실행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위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기반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장비에 운영체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TV, TV에 연결된 셋톱박스 등 다 자신만의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운영체제는 모든 기기에 설치되어 있는 중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이유는 앞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운영체제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기는 자신과 어울리는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윈도우 운영체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이나 개발자들은 맥북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애플에서 만든 맥 O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버 운영이라든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도 존재하는데 사용자 편리성이 윈도우 운영체제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전문가나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은 다양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비데, 스마트 유리 등이 있고 여기에도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V에서도 웹서핑이 가능해집니다. 냉장고에서는 메뉴의 정보를 볼 수 있고 비데에서는 내 건강도 체크해 줍니다. 유리에서는 오늘의 날씨 등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기존 TV의 역할, 냉장고의 역할, 비데의 역할, 유리의 순수한 역할만 있었던 하드웨어를 특별하게 변화시키게 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바로 운영체제와 그 위에서 동작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들을 통해서입니다. 운영체제 위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가 제공됨으로 인해서 사용자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UX는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 제품, 서비스들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인 경험을 말합니다. 단순히 기능이나 절차상의 만족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각 가능한 면에서 사용자가 참여, 사용, 관찰하고 상호 교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경험인 것이죠. 제조사는 긍정적 사용자 경험을 주기 위해 소프트웨어적으로 디자인, 기능 등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컴퓨터상에서 운영체제의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사용자를 포함하여 총 4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운영체제 위치는 응용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사이에 있습니다. 사용자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계산기 응용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고 키보드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체제가 그 명령을 받아서 정보를 분석합니다. 정보에 따라 하드웨어에 전달하여 정보를 저장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키보드의 정보를 계산기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기 응용 소프트웨어는 그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가요? 아무 생각 없이 계산기를 켜서
키보드를 눌렀을 뿐인데 내부에서는 복잡한 흐름으로 그 일들을 처리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컴퓨터는 하나의 운영체제와 무수히 많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만약 무수히 많은 응용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직접 건드린다면 컴퓨터는 금세 고장나고 말 것입니다. 현실에서 생각해 봅시다. 볼펜 한 자루를 나 혼자 사용할 때랑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할 때는 분명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소모도 빨리 되겠지만 누군가 고장을 내게 되면 모두가 사용할 수 없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이렇듯 하드웨어를 직접 점검하는 것은 운영체제에게 맡겨 하드웨어를 보호하는 것이죠. 물론 이외에도 하드웨어를 운영체제를 통해 접근시킨 중요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다른 예를 살펴볼까요? 카카오톡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사진을 내 컴퓨터에 저장하려고 합니다. 컴퓨터에 있는 저장 공간은 운영체제에만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프로그램은 운영체제에게 사진을 저장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체제는 그 명령을 실행할지를 검토하고 허락해 줍니다. 이렇듯 운영체제는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소프트웨어이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영체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에는 다양한 운영체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카운터 사이트는 전 세계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OS를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입니다. 전 세계 사용률에서 77.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SX는 맥OS를 얘기합니다. 맥OS가 15.93%, 그 다음에 익명의 OS가 2.79%, 리눅스가 1.77%, 크롬 OS가 1.58%의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에 적용된 OS의 사용률입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영체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입니다. 전 세계 사용률에서 7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의 iOS입니다. 2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이OS입니다. 0.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이OS는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이며 파이어폭스 OS를 기반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저사양이고 보급형 OS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OS, 윈도우즈 OS 순으로 그 전체적인 사용률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비율이 높지만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유럽 일부 혹은 미국, 캐나다, 일본은 애플의 iOS 운영체제가 점유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플랫폼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영향력이 높은 운영체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안드로이드는 20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존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는 14억 명 이상 사용자가 존재하고 애플사의 운영체제의 경우에는 맥OS와 iOS의 사용자를 합치면 13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반부터 25년 동안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의 점유율을 독점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대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점유율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개인용 컴퓨터의 시장이 줄어들면서 윈도우 시장 점유율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컴퓨터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컴퓨터마다 운영체제 점유율은 각각 다릅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만 개인용 컴퓨터에서 점유율을 얻었고 결국 지배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대다수의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여전히 사용되지만 모든 플랫폼에서 더 이상 지배적인 것은 아닙니다. 측정적인 면에서 점유율이 높은 것은 안드로이드가 유일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웹 사용 통계를 통해 안드로이드가 모든 플랫폼에서 전 세계적으로 윈도우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드로이드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순위의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PPT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컴퓨터 환경에서는 윈도우 운영체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되는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컴퓨터 운영체제입니다. 애플이 개인용 컴퓨터에 처음으로 도입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운영체제인 맥OS에 대항하여 당시 널리 쓰이던 MS-DOS에서 멀티태스킹과 GUI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으로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90%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쓰고 있으며 서버용 운영체제도 점차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의 경우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일반 사용자들에게 매우 익숙할 뿐 아니라 호환되는 유명한 응용 프로그램이 많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문제에서는 취약한 부분이 많은 운영체제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영어 표기는 윈도우즈이지만 한글로는 윈도우, 윈도우즈 등을 사용합니다. 공식 기술 자료에는 윈도우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고는 창문이라는 의미로 4개의 창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통적으로 물결 무늬의 윈도우 로고를 사용하다 직각 형태의 로고로 변경하였습니다. 1987년부터 사면과 함께 사용되어 온 기존 로고는 물결 무늬 형태였었고 25년이 지난 2012년 8월 MS는 직각 사각 형태로 창문 모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마도 메트로 UI의 의미를 부여한 듯합니다. 정리해보면 지난 1985년 윈도우 1.0이 출시된 이후로 27년이 지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OS는 세상에서 가장 널리 쓰인 OS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팀 블로그를 통해 윈도우 로고 변천사를 간략히 소개한 후 새로운 윈도우 로고를 선보였습니다. 이 로고는 창문이라는 의미의 윈도우를 강조하면서 살짝 기울인 모습이 메트로 UI를 닮았습니다. 리눅스 운영체제는 무료로 제공되는 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리눅스는 내부 설계와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대표적인 오픈소스입니다. 소스코드란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기 위한 문장인데 소스코드를 공개한다는 것은 누구나 그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자유롭게 원하는 형태로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펭귄은 리눅스의 마스코트입니다. 1983년 리처드 스톨만은 구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스톨만은 사용자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와 통제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위해 웹사이트에 더 구누 매니페스토를 게시했습니다. 이는 세계 개발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호소하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기반이 되는 운영체제의 자유로움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유닉스 운영체제의 설계에 기반을 둔 리눅스 운영체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 대학생의 노력으로 시작된 리눅스 커널은 전 세계 개발자들에 의해 지금까지 개선되어 안정성 있는 운영체제로 발전했습니다. 리눅스는 서버 분야에서 유닉스와 윈도우 운영체제의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두 운영체제는 고가의 상용 소프트웨어인지라 기업들에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비용 부담 없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는 인간을 닮은 인공적 존재라는 뜻의 그리스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뜻은 외모는 물론 동작이나 지능까지도 인간과 다른 바 없어야 하며 현재 기술로는 아직 부족하나 앞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전면전을 앞두고 인간의 두뇌에 버금가는 안드로이드의 똑똑한 업무 처리와 빠른 속도를 강조하기 위한 장면인 것처럼 보입니다. 안드로이드는 PC 운영체제인 윈도우처럼 스마트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구글이 만든 모바일 전용 운영체제입니다.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구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과 같은 플랫폼의 모바일 운영체제와 미드웨어 및 중요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집합입니다. 구글은 새로운 운영체제의 버전 공개와 동시에 소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2008년에 1.0 버전이 첫 등장하였고 2018년에 10주년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현재 안드로이드는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픈소스 플랫폼이며 세계 최다 사용자를 보유한 운영체제입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안드로이드와 iOS 점유율을 합치면 거의 90%입니다. 애플이 개발 및 제공하는 인베디드 운영체제로 아이폰, 아이팟 터치, 아이패드, 애플 TV 등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OS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으나 2010년 6월 출시한 버전 4.0부터 iOS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iOS는 아이폰, 아이팟 터치, 아이패드에 탑재되는 운영체제로 주로 모바일 기기와 애플 TV 등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대략 1년에 한 번 새로운 버전이 제공되며 앱스토어에는 140만 개 이상의 iOS 앱과 73만 개 정도의 아이패드 전용 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앱들은 총 1천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iOS 운영체제를 탑재한 기기의 총 판매량이 윈도우 운영체제를 탑재한 PC의 판매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iOS는 사파리 브라우저, 아이튠즈, 아이북 등의 기본 프로그램들이 내장되어 있으며 iOS 5부터는 클라우드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iOS의 홈화면 디자인은 앱들이 나열되어 있는 형태이며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에는 명확하게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나 홈스크린으로 이동하는 개념으로 동작을 합니다. iOS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멀티터치 제스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제어 인터페이스로는 슬라이더, 스위치, 버튼 등이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운영체제를 통해 동작합니다. 따라서 운영체제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영체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운영체제가 제공되고 있으며 그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